그러면 대출 관련 이런 내용도 AMC 회사에서 좀 소개해주고 질권 대출 같은 것도 좀 알선해주고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신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 FNI인 경우에는 아예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신은 당연히 못 일으키지만 금융의 지주회사인 뭐 갖고 있는 하나 FNI라든지 우리금융 FNI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신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AM들이 워낙 많은 NPL을 취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은행 지점장들 여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데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질권 대출하면 대출 이율이 몇 프로가 나오나요, 지금? 질권 대출인 경우에는 중도 상환 1.5, 그 다음에 이율은 제가 럭박에 봤을 때 한 6에서 한 8%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현재는 질권 대출 받아도 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까? 어떠세요? 근데 질권 대출이라는 건 론세일을 의미하는 건데 론세일을 하는 경우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그 질권의 수수료라든지 이율을 막 고민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론세일, 그러니까 채권 양수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그럼 NPL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NPL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억 대출이 나가고 등기부상에다가 채권 최고액을 12억을 설정했다고 치면은 채권이 이자가 막 붙으니까 12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채권 최고액만큼 찬 거를 모기지 캡이라고 그러고 그 채권액만큼을 예를 들어 뭐 이자가 붙어서 뭐 11억 5천이다. 그럼 12억 5천이 그게 론캡이라 그럽니다. 모기지 캡이나 론캡에 예를 들어서 협의금액, 그러니까 뭐 낙찰 예상가라든지 그 금액이 초과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설정액이 12억인데 채권액이 뭐 13억입니다. 그럼 어차피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12억인데 이 건물의 낙찰 예상가가 15억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차피 행사할 수 있는 게 12억이기 때문에 15억에 낙찰되는 것을 협의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낙찰 예상가가 10억이라고 하면 우린 10억에 협의를 하고 12억까지인 채권 최고액만큼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2억이란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갖고 10억에 협의하고 12억에 입찰하고 뭐 2억을 돌려받던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낙찰 예상가가 15억인 경우에는 AM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12억을 배당받으면 되는데 굳이 12억을 싸게 팔 필요는 없는 거죠.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12억짜리 채권을 12억 주고 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쪽은 할인해 줘라.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다 봤는데 왜 굳이 할인해 주냐 라고 해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낙찰 예상가랑 론캡 모기지 캡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모기지 캡은 바로 등기부상에 나와 있고 론캡인 경우에는 경매 신청을 보통 하고 NPL을 넘어옵니다. 경매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청구액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략적인 이자율, 연체 이자율 보통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8%, 9% 정도를 계산해서 대략적인 론캡을 산출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지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반인입니다. NPL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나는 대부업을 사업자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부업법이 필요한 경우, 론세일, 채권 양수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1% 미만이고 대부분 다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채무인수 계약의 현금 납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채권 양수도 계약의 일부 양수도 계약, 아니 그 다음은 채권 양수도 사후정산부 계약, 좀 전에 말한 세 개가 전부 채권 양수도 계약의 파생형이기 때문에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모든 AMC들이 하는 거는 채무인수 계약으로 진행을 하되 현금 납부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대금을 납부하고 차익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이 굳이 없더라도 채권 양도가 금지된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채권을 가지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채권 12억짜리를 10억에 협의한다. 그러면 입찰은 12억에 들어가고 향후 2억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내가 12억짜리 채권을 10억 주고 가지고 와야 되는 론세일, 대부업 등록을 해야 되는 론세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더 유리한 거죠. 채권 이전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령 12억에 입찰을 해가지고 나중에 10억 해서 2억을 돌려받는다면 그거는 별 문제 없는 겁니까? 대부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개인과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게 법적으로 저희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제가 여지껏 15년 정도 했는데 문제가 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환금에 대한 세금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과는 합니다. 왜? 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뭐 면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개인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최근 들어서 매출채권 신고제도라고 있습니다. 개인은 없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채권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는 매출채권 신고를 하겠다 확약서를 받고 동일한 형태의 채무인수계약 현금 납부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잘못되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줬는데 이거 나중에 이게 세금 탈루에 니네들이 이거를 동조하지 않았냐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사후에 이걸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약서라도 받았다 라고 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법인인 경우에 법인 계좌로니까 문제가 없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매출채권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시던지, 아니면 내시지 않아도 그거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거를 추정해서 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데,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그에 따른 뭐 조치가 나라에서 있겠죠. 근데 일단 저희가 계약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NPL이 좋은 시장이 올 거라는 얘기를 언론도 했었고 저희 뭐 인터뷰에도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시장이 괜찮습니까? 작년까지 엄청나게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가을까지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가 2조 7천억 정도 나왔고, 보통 평균 4조 한 중반 정도가 NPL이 나왔다면 2022년도에는 2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되게 치열하고 했는데 지금 2023년 4분기에만 2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NPL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NPL을 뭐 시작하는 거는 뭐 시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건 종류도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어떤 게 있는 거지 좀?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매랑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뭐 공장은 NPL 시키고 이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나옵니다. 종류가 뭐 경매라고 해서 뭐 크고 작고 공장만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오수영님께서 NPL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노하우 좀 조금 알려주세요. 주의해야 될 점은, 저도 경매를 오래 했고 했는데 종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돈은 버는 거는 제가 장담하고 돈은 버는 바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들어가거나 NPL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